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로마 여행 가이드를 할 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과 이탈리아의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당황하실 때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그런 문화들이 유럽이나 이탈리아에서는 그렇지 않거나 또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심층 있게 한국과 이탈리아, 나아가서는 유럽의 문화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많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기 다음으로 소중하다는 물인데요.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이 식당에 가면은 한국처럼 물을 무료로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까짓 물 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싸지가 않고 물 1리터 기준으로 동네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한 1.5유로? 한 2,000원 정도? 또 베네치아나 밀라노처럼 물가가 전반적으로 비싼 식당은 3.5유로까지 받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물값으로 4,000원 정도의 돈을 추가로 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한국 정서상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문화이죠. 그래도 한국에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의 식당은 한국 식당과 달라서 이러이러한 물값이 발생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해 주시고 그런 문화를 존중해 주시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이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제가 막 설명을 해드려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일평생 식당에서 물은 당연히 무료로 드셨고 다른 나라도 그런 줄 알았는데 유럽을 와보니까 물값으로 4,000원을 내라, 이러니 당연히 부담이 되고 부담을 떠나 당황스러우셨겠죠.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국밥을 6,000원 내고 먹었는데 거기 식당 아주머니가 물값으로 4,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밥하고 물값해서 6,000원 내던 걸 10,000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황스러웠고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이 좀 특별한 거지, 제가 다른 나라들 가봐도 식당에서 물값 안 받는 문화는 한국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과 유럽이 서로 문화가 다른 점은 바로 팁 문화인데요. 솔직히 팁 문화 이야기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의견이 서로가 달라요. 팁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현지인이 그러는데 안 줘도 된다고 그랬다, 현지인이 그러는데 줘야 된다, 정말 이야기가 많은데, 그럼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팁을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가 아니라 유럽이나 서양 쪽에 팁 문화가 있던가? 내 생각이나 내가 찾아본 것 중에 팁 문화가 있다면은 이분들의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팁을 안 줘도 되고 팁 문화라는 것 자체가 유럽에 없다면은 당연히 팁은 안 줘도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찾아본 내용 중에는 서양권에는 아직까지 팁 문화가 분명히 있고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12년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식당이나 호텔에 한 명당 1, 2루 정도의 팁을 줍니다. 이 팁이 의무화가 아니고 정말 내가 서비스를 받았는데 너무 좋았어, 그래서 얘한테 조금 더 챙겨주고 싶어, 그럴 때 1, 2루 정도 더 주는 편이고, 만약에 팁 문화라는 것 자체가 없다면은 이분들이 팁을 왜 주지? 돈을 왜 주지? 이러겠죠. 근데 이분들도 서로 다 눈치껏 내가 팁을 주면은 고맙다고 하고 챙깁니다. 문화가 없다면은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러면서 저는 추가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한국인이야 이러면서 팁 주는데 생색을 내는 거죠. 근데 이러면 정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되게 이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현지인들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구성할 줄 알아요. 기본적인 거라도. 그래서 제가 나 한국인이야 그러면서 팁 주면은 그 이탈리아 현지인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식당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한국인인 거 생생내면서 팁을 조금 준 것 뿐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 한국어를 공부해서 저한테 감사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니까 서로 굉장히 문화를 존중해주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는데, 가끔은 웨이터가 굉장히 예쁘거나 굉장히 멋진 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팁 주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SNS에 올리고, 다음에 또 제가 손님 모시고 가면은 걔가 더 친절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팀 문화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많이 당황하세요. 내가 국밥을 먹기 위해서 6,000원을 냈는데 여기서 1,000원을 더 내래. 아니 그러면 7,000원이 되는데 내가 1,000원을 왜 더 내야 되는 거지? 하면서 팁 문화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는 유럽에 비해서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 당황하긴 하시는데,
제가 모셔봤던 다양한 한국 분들은 제가 팀 문화를 설명해 드리면은 되게 10분 중 9분 정도는 다 이렇게 이곳 문화를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식당 웨이터랑 우리 손님들이랑 이렇게 사진 찍어 드린 적도 많아요. 아무튼 팀 문화도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 하실 법한 문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인데, 이건 제가 최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 지하철역이면 지하철역마다, 공원이면 공원마다, 관광지면 관광지마다 정말 화장실이 없는 데가 거의 없죠. 심지어 그런 화장실에 최첨단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유럽의 정말 다양한 나라들을 다녀와 봤고, 그 중에서도 유럽의 선진국이란 나라들까지 다녀와 봤는데, 이탈리아 포함해서 한국만큼 화장실이 많고 편리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공용 화장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정말 급하신 분들은 제가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 같은 거 한두 잔씩 드시게 하고 화장실을 쓰는 편인데, 문화적인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는데, 이게 한국과 유럽의 문화가 정말 많이 다르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유럽에 여행을 왔으면 이곳 문화를 따르는 게 맞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한국이 편리한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한국과 유럽이 서로 문화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